네, 늦은 밤인데도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바로 저희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요즘 이제 자동화의 기술이 조금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지금 업무 방식이 좀 빠르게 변화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회사에서 뭔가 이메일을 보내거나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하는 거는 웬만하면 조금 자동화 툴을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뭔가 단순 반복 업무는 약간 AI한테 맡겨두고 조금 더 중요하고 전략적인 업무를 사람이 더 집중하는 시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맞춰가지고 오늘 인형님과 함께 좀 자동화 세미나를 준비를 했어요. 업무 전반에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조금 업무 자동화 설계 방법이나 조금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동화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자동화에 대한 좀 저의 생각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네, 그리고 엠파란 핵심 기능도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엠파란으로 이제 자동화 워크플로우 이걸 어떻게 실제로 이제 작동하는지를 좀 시연을 해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Q&A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저부터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요. 네,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 경력 7년차 이인영이라 하고요. 저는 이제 카카오스타일, 쿠팡플레이 등 다양한 선업에서 데이터 분석을 일을 좀 많이 해왔고요. 그래서 거기서 다 비즈니스 성과들을 좀 계속해서 좀 만들어낸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좀 경력 개발을 갖고 있으면서 프리랜서 강사로, 그다음에 지금 뭐 컨텐츠 크리에이터 같은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SQL이나 파이썬, 챗GPT를 통한 이제 데이터 분석 강의들을 좀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또 롯데카드, LG 플러스 등 대기업 뭐 출간 경험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AI와 데이터를 접목시켜가지고 이런 비즈니스 문제들을 좀 잘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세미나들도 좀 잘 이제 준비를 해온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시작하기 전에 이것도 좀 정리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자동화랑 생성형 AI, 그 AI 에이전트, 요 명호가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세미나 이후에도 설명을 할 건데, 요 자동화, 생성형 AI, AI 에이전트 이게 뭔지 각각을 좀 설명드리면, 자동화는 일단은 이제 사람이 직접 하지 않아도 뭐 기계나 뭐 시스템이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거라고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생성형 AI, 뭐 젠 AI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챗GPT처럼 뭐 새로운 글이나 그림 등을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AI 에이전트는 뭐냐면 그 에이전트가 약간 요원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을 인식하고 결정을 내리며 행동을 취하도록 설계된 뭐 자율적인 개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좀 앞서서 말한 이 자동화, 생성형 AI 이 두 개가 같이 좀 섞여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만 자동화 자체는 뭐냐면 약간 룰 베이스 기반의 아마 대부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자동화들이 대부분 이런 룰 베이스 기반의 RPA 그래서 여기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주로 되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좀 얘기할 건 뭐냐면 좀 더 이제 RPA 이런 룰 베이스 넘어서 실제로 AI가 좀 더 이런 룰을 이해하고 본인이 좀 이제 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왜 이런 자동화 열광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 자동화가 아까 말한 그 IP 기본적인 룰 베이스만 해도 그때만 해도 되게 와 이게 벌써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되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좀 지루하고 반복적인 것들을 이미 자동화가 되어 있는데 그거에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의 계기가 바로 AI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내 일을 줄여드는 관점에서는 뭐 늘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 큰 매력을 느끼는데 사실 우리가 이 일이 줄어든다는 것보다는 같은 일을 조금 더 빨리 끝내는 관점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그동안에 일을 줄여주는 주체가 사람이 아닌 AI. 여기에 이제 그 핵심인 거고. 그래서 자동화가 사실상 반복적인 일 처리하는 시스템은 똑같은데 그 안에서 이제 AI가 하나의 부속품으로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슬픈 사실은 이제 그만큼 10명을 뽑을 거를 이제 진짜 2명, 3명을 뽑아도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취업 시장이 어려워지고 더 좋은 툴들과 더 좋은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까 사실 좀 아이러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왜 배워야 되는지 겨우 설명하면은 사실 우리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아마 듣고 계신 분들도 연령대가 좀 다양할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저도 저처럼 이제 30대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뭐 40대, 50대 되게 다양한 연령층이 있을 텐데 대한민국 평균 은퇴 연령이 50.5세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좀 보니까 중견 이제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은 평균 51.1세에 뭐 퇴직한다고 되어 있고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참여 아마 하신 분들 중에도 이런 프리랜서, 뭐 1인 기업, 뭐 아니면 솔로 프리너 이런 거를 이제 지향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편해졌지만 복잡도는 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시간을 잡아먹는 짜투리 일들 이거를 보통 좀 뭐 가짜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가짜 노동들을
적어도 이제 우리가 하기보다는 이제 컴퓨터가 뭐 AI가 좀 덜어준 역할을 좀 하길 원하고요. 그래서 1인 기업을 떠나가지고 뭐 개인이스로 요즘 또 핵개인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개인이스로 좀 AI 비서들이 진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이미 뭐 GPT를 많이 써보겠지만 막 그중에는 걔중에도 유료로 쓰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혹은 이제 저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무료로만 쓰고 아주 필요할 때만 좀 물어보고 그러니까 뭔가 잘 해주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요 GPT가 해주는 어떤 역할들에서 크게 효용을 못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추구하고 싶은 거는 이런 가짜 노동을 적게 하고 진짜 노동 좀 더 많이 하자.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좀 많이 하자. 요 관점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IT 업무들을 자주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이 자동화를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뭐 제가 여기 예시로 하는 게 업무 자동화를 몇 가지 예시를 가져왔는데 메일 데이터를 이제 요약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메일로 발송해야 되는 경우라든가 혹은 이제 고객 뭐 CS 답변을 매번 정성스럽게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 영수증의 이제 거래 내역들도 뭐 내가 이걸 매번 수기로 했었는데 이거 이제 사진만 찍고 올리면은 자동으로 뭐 기록되고 한다거나 사실 저도 이제 업무 자동화를 포함해서 이런 일상 자동화를 좀 향한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하루도 좀 알차게 뭔가 보낸다 느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업무 이외에도 적용해 보는 걸 되게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되게 많은 자동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오셨던 세미나를 이제 들으신 분들도 이제 어떤 자동화를 하고 싶은지가 되게 궁금하긴 했어요. 나도 사소한 것들이 하더라도 되게 이런 게 이런 자동화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자동화를 하면은 이제 약간 내가 오늘 하루도 조금 더 약간 신경 덜 쓸 수 있지 않을까 1초라도 5초라도 덜 신경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사실 그래서 모든 게 다 자동화가 되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동화가 적절치 않은 케이스들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좀 네 가지 체크를 리스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우선 반복적인 패턴 여부를 이제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순서도 같은 걸로 우리가 보통 이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걸로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뭐 일어나서 뭐 아침 뭐 이를 닦고 그다음에 세수를 하고 이런 뭔가 순서가 있는 것처럼 그런 구조로 뭔가 패턴이 매번 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인 건지 혹은 뭐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매가 아침 먹는 게 아니라 아주 가끔씩 아침을 먹는다거나 이렇게 뭐 예외상이 만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은 반복적이지 않으니까 자동화가 좋지 않은 거고요. 경제성인데요. 그 회당 이제 뭔가 우리가 자동화를 했을 때 시간 절약이 진짜 어쨌든 뭔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자동화는 목적은 반복적이고 뭔가 계속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기 위한 건데 실제로 이제 이런 걸 한번 했을 때 뭐 얼마큼 시간이 줄었을까? 이거 한번 할 때보다 1분이 줄어든다. 5분이 줄어든다. 1시간이 줄어든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일종의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 같고요. 세 번째가 자동화 적용 규모인데 사실 이것도 자주 발생을 해요. 뭐 한 달에 한 번이건지 뭐 주에 10번이라든지 자주 이런 이제 자동화가 될수록 그만큼 회당 이제 아까처럼 1분 1분인데 주에 10회다. 그럼 무조건 주에 10분이 이제 어느 정도 절약이 되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규모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고 네 번째로는 자동화가 제작이 좀 쉽냐. 자동화 제작하는데 결국에 이거를 뭐 열심히 내가 뭐 금방 만들면 좋은데 막 일주일 걸리고 한 달 걸리고 또는 1년이 걸리면 사실 이렇게 빠는 자동화를 안 만드는 게 낫거든요. 그냥 그런 거는 그냥 늘 처리하는 대로 하고 하지만 이제 아주 뭐 짧게 뭐 1시간에 만들 수 있어. 뭐 3시간만 추가하면 돼. 이렇게 됐을 때 그만큼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실제 예시가 이제 이런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엠파렌 거기 서비스에서도 실제로 나와 있는 이제 예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신규 입사자 뭐 인사팀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매번 신규 입사자의 계정을 반납하는 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구글 뭐 이런 폼을 만드는 거죠. 설문지를 제출하면은 그 제출한 내역에는 내 개인 정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름이 무엇이고 어느 팀에 속해 있고 나는 이제 어느 뭐 권한을 갖고 있는지 뭐 관리자인지 어느 매니저인지 뭐 이런 설명들. 그거에 따라서 매니저면은 또 매니저에 따른 권한을 자동 부여해주고요. 그래서 또는 슬랙 계정도 만들어지고 슬랙에 이제 내 팀이 업데이트 되는 구조. 이런 식의 이제 워크플로우를 다 한 번에 내가 그냥 구글 설문지 이거 하나 제출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런 모든 권한과 어떤 계정들이 다 생성되는 거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된다. 또 이걸 자동화 제작하는데 만약에 1시간이 걸렸다 하면은 단순 계산으로 보면은 이제 20명이 이제 많이 매주마다 들어온다 했을 때 0.5시간씩이 이제 그만큼 시간이 절약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환산해 보면 몇 시간이 절약되는 거죠.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엠파렌으로 이제 뭔가 엠파렌뿐만 아니라 자동화라는 이제 부분이 어떻게 우리한테서 실제 시간에서 많이 절약되는 건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였고요. 앞에서도 좀 제가 길게 엠파렌 일 설명하기 전에 그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더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자동화를 이제 설계해 드렸으니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요런 엠파렌 한번 좀 얘기해 봐야겠죠. 그래서 요거 아까 이제 엠파렌의 공식 발음이 이제 N이라고 돼 있긴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저도 편의상 이게 한국어니까 그냥 엠파렌이라고 하는 좀 이게 입에 붙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편의상 엠파렌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로우 코드 자동화 도구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양한 앱, 300개 이상의 앱과 서비스 통합되어 있고 데이터 처리하고 워크플로우 자동화.
그래서 뭐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고 시간 절약하고요. 유연한 배포 같은 거 자체 호스팅이 이제 가능해서 뭐 기업 내 이제 보안 요구가 필요하면은 이제 이걸 사용하거나 뭐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뭐 개방 소스 엠파렌 자체가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라서 뭐 필요에 따라서 소스 코드를 수정하거나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엠파렌을 그래서 아마 메이크나 이런 거 자폐를 쓰신 분들이 설득을 좀 해보거나 아니면 이걸 좀 이제 약간 트라이 권하고 싶은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제 여기 가격이 가장 메리트가 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가격 말고 다른 것도 이제 설명드릴 건데 우선은 가격이 가장 크니까. 그래서 다른 아마 자피어나 이제 메이크를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사용량이 많거나 뭐 사용자가 많을수록 이게 지불하는 비용이 되게 커지거든요. 보시면 이제 X축이 이제 월별로 얼마만큼 실행하는지 빈도수와 Y축이 이제 그 비용이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메이크 좌표현 둘 다 이게 사용량이 많을수록 그래서 비례하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근데 엠파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구조가 전혀 없어요. 그냥 한 번만 구축해두면 늘 사용량에 관계없이 고정이 돼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화 툴 자체가 비용이 산정되는 방식이 뭐냐면 워크플로우가 한번 실행할 때 뭔가 한 번 차감되는 구조가 아니라 제가 여기 빨간색 네모로 돼 있는 숫자가 1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각각의 이제 그 아이콘마다 하나씩 1이 있는데 이 숫자들 모두 더해진 값들이 다 하나의 비용으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 하나에 10개의 노드가 있으면 이 10개 노드에서 개별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비용이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엠파렐 같은 경우 셀프 호스팅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이런 추가적인 비용 발생 없이도 근데 무제한적인 사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한 비용은 뭐냐면 이 자체적으로 호스팅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뭐 API 비용들 별도로 나가긴 하겠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구조는 뭐냐면 다른 앱에 비해서 자체적으로 원래 내야 될 비용이 원래 좀 고정적으로 비례하게 되어 있는데 엠파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몇 가지 조건을 우리 예외적으로 뒀을 때는 비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 앞에 말한 이런 몇 번이 실행되는 구조에 상관없이 일단은 무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한눈에 제가 좀 보기 좋게 이렇게 표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짧게 요약하면은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엠파렌 같은 경우는 아까 저 무료로 쓸 수 있는 부분과 셀프 호스팅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워크플로우에서 단계에서 코드를 또 어느 정도 좀 쓸 수가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코드 쓰기 사실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쓸 수 있어도 뭔가 되게 쓰기 사용이 불편하고 그런데 엠파렌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이런 코드를 좀 더 쓰기가 좋다. 그래서 어떤 자동화 툴이 이제 일단은 요거 봤을 때 좀 좋냐 했을 때, 뭐 만약 적은 비용과 약간의 코드를 할 줄 알면 엠파렌을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보면 이제 자피어, 엠파레, 메이크가 다 사실상 같은 이런 플로우, 같은 컨셉을 다 갖고 있어요. 아마 자피어나 메이크나 이런 걸 써보신 분들이면 아마 엠파렌도 충분히 되게 쉽게 적응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먼저 대부분 많이 이거 아마 세미나 하기 전에 막 이걸 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이거를 따로 가입이 가능하고 이 엠파렌 자체에서 호스팅하는 거고 요거는 가입하고 나서 14일 정도만 이제 프리 트라이얼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말한 이 셀프 호스팅 부분들 도커로 호스팅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좀 쉽게 말하면 도커 호스팅이 뭐냐면은 엠파렌 기능 전체를 그냥 개인이 다 그대로 약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가 공개되어 있고 저도 이제 이걸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엠팔의 인터페이스를 좀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인터페이스 자체는 아마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접속하시고 뭐 막 스크래치 이런 거가 있을 거예요, 만드는 게. 그래서 그걸 눌러보시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각각의 좀 인터페이스 짧게 설명드리면 그 상단에 이제 워크플로우 제목과 태그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상단에는 이제 활성 체크, 뭐 공유의 저장, 설정. 그다음에 가운데가 이제 에디트 창이라고 되어 있고 뭐 캔버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트리거. 이제 여기 왼쪽에 주황색 번개 모양이 되어 있는 게 여기가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방아쇠 부분. 그다음에 뭐 밑에는 테스트 실행이 있고 왼쪽에는 이제 메뉴가 있고 오른쪽에 버튼 또 하나가 노드를 추가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자체는 되게 별거 많지는 않아요. 이 정도가 전부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실제로 좀 화면을 공유를 드리면서 네, 좀 시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에 여기서 이제 애드 워크플로우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빈 캔버스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지금 뭐 이걸 더블 클릭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것들이 노드별로 설명들이 좀 있는 걸 확인해 보시죠. 네, 제가 이렇게 한번 가져왔어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 자동화 리포트를 하나 만드는 게 제가 갖고 온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요거 데이터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저희 그 한국 그 아기 이름을 이제 태어난 아기들 정해주는데 이제 연도마다 아마 약간 이제 유행하는 이름들 있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 2024년 사이 동안 태어난 아이들의 탑 10의 이름을 한번 분석하는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봤고요.
또 데이터 일단 크게 네 가지 이제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연결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데이터 필요한 부분만 필터링하고, 세 번째는 이제 AI 에이전트를 좀 활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고, 네 번째가 이 결과들을 뭐 슬랙이나 이메일 등 원하는 채널에 공유하는 이런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편의상 먼저 이 에어테이블이라는 이제 약간 구글 시트랑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데이터를 미리 제가 적재를 해왔고요. 또 데이터 적재를 한 거를 가져와서 여기 이 데이터를 좀 필요한 것만 조작을 시키고, 그다음에 AI 에이전트, 여기서 이제 제가 오픈 AI 챗GPT한테 데이터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를 구조 짜서 뭐 슬랙 또는 옆에 뭐 디스코드나 이메일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저는 편의상 이제 슬랙으로 좀 보내는 거를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데이터를 먼저 좀 살펴보면은, 미리 불러온 거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지금 뭐 이준, 도윤, 서준, 하준, 이게 남자 아이들의 가장 많은 이름이거든요. 2022년부터 최근 이제 4년 동안의 이름을 가진 건데, 이준이나 가진 이름, 아이 가진 이름이 10,000명, 이 정도 1,955명 있고, 도윤이가 9,796명, 서준이 5,9,758명,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름들이 보면은 약간 느낌이 뭔가 뒤에 보면 준자 같은 것도 되게 많고, 보면 준 볼림이 되게 상위 10위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들이 보면 대부분 다 반복적인 어떤 특징들도 있고 이런 게 볼 수 있어서, 그 뒤에는 또 그 여자아이들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아이들 이름은 여기 뒷부분이라서 뭐 승아, 뭐 태희, 나율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제가 가져오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좀 그 조작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데이터가 이렇게 테이블로 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챗GPT한테 물어볼 거면 이걸 하나를 뭉치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뭉치는 이제 집계하는 작업을 하나 거치고요. 거치면 이런 식으로 같은 데이터인데, 보시면 왼쪽에 여기 인풋과 오른쪽에 아웃풋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그리게이트,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함수 같은 역할이 돼 있고, 왼쪽에 지금 제가 200개의 아이템즈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그리게이트 집계를 하니까 하나의 값으로 이제 아웃풋이 나온 구조로 볼 수 있어요. 그 데이터 자체는 똑같은데요. 보면 이준이 여기 보면 보이시죠? 랭킹 1번 돼 있고 1955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 어그리게이트를 통해서 한 번에 아주 빠르게 데이터를 조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필요한 거는 이제 이 아이디 뭐 크리에이트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름과 그다음에 여기서 뭐 아마 이 카운트 정도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것만 가지고 데이터를 다시 한번 쪼개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한 이 AI 에이전트, 이 AI 에이전트를 제가 여기서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온 걸 똑같이 인풋과 아웃풋 구조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어떻게 그 챗GPT한테 좀 물어봤냐면, 제가 여기 데이터를 설명해줬어요. 이 데이터가 뭔지. 이거는 지금 2020년도부터 2024년 동안 한국에서 인기 있었던 남녀의 남녀 아기 이름 탑 50을 리스트를 제가 이제 가져왔고, 이 리스트를 분석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이제 관점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이름들의 뭐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뭐 자음 패턴이 뭐가 있는지, 혹시 남녀 이름 간에 뭐 차이도 있는지, 그다음에 남녀 이름 간에 뭐 연관성이 있거나 혹시 패턴이 있는지, 뭐 트렌드가 있는지, 남녀 이름을 바탕으로 뭐 차트를 만들어 줄래?를 이제 제가 이렇게 GPT한테 넣은 거죠, 프롬프팅으로. 그래서 뭐 나머지 뭐 밑에도 시스템 프롬프팅으로 넣어둔 제가 원하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이거를 제가 슬랙으로 보낼 거랑 그 슬랙 형태에 맞게끔 써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것도 실행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떤 블록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뭔가 딱 봤을 때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 거를 제가 발송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편의상 지금 이제 빨리 좀 돌려봤고요. 여기서 한번 실행해 보면, 네, 이게 지금 뭔가 발송이 되는데, 이게 어디 있냐면 제가 여기 지금 요 위치에 지금 발송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슬랙 채널이고요. 여기서 테스트로 제가 이제 분석 결과, 그다음에 여기 남녀 이름의 뭐 어떤 분석들을 보여주고, 차트 링크도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여서 여기 뭐 서준, 뭐 준 이런 이름들이 얼마만큼의 개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멀리서 봤을 때는 뭔가 되게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데이터를 연결하고 데이터 필요한 데이터만 이제 모아주고, 이거를 GPT가 읽어봐주고, 읽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뭐 슬랙이나 뭐 메일이라든가 원하는 것에 뿌려주는 요 구조가 전부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필요한 걸 차트를 만들어주는 건 제가 별도로 구현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제가 고정적으로 써놨지만, 이게 많이 변동성이 있는 뭐 하루에 매일같이 변화되는 어떤 구조다라고 했을 때, 그 데이터를 매번 이제 새로 고치면서 그러니까 이제 받아올 때마다 매번 다른 결과를 이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는 이렇게 짜놓으면 어떤 데이터를 내가 바꿔 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AI한테 자동화를 만들어서 이제 분석 결과들을 이제 리포트마다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엠파레는 가지고 어떤 식으로 플로우가 흘러가는지를 보여드렸고요. 제금 제가 일단 먼저 미리 그러니까 보내드렸는데, 이후에도 계속 제가 다른 예시들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슬라이드로 제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엠파렌과 이제 메이크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간단한 예시를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뭐 메이크가 좋다, 엠파렌이 뭐 좋다,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점이 아니란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저도 이제 메이크도 써보고 엠파렌도 많이 써본 이제 유저로서 약간 이제 같은 그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프로세스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API 키를 설정하고 뭐 API 조회 범위를 설정하고 시작과 종료 인덱스 설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 제가 노드를 추가를 했는데, 같은 기능인데도 엠파렌은 좀 더 간결하게 좀 만들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지금 프로세스냐면, 그 저희 서울시 따릉이 정류소 같은 거를 데이터를 가져오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뭐 어느 지역에 따릉이가 몇 개가 있다, 뭐 따릉이 위치가 어디냐, 정류소가 어디냐, 뭐 이런 거를 가져오는 건데, 같은 프로세스인데 제가 웨이크랑 엠파랑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이제 적게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구현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주 짧게 몇 가지 특징들 해보면, 요건 아마 웨이크를 써보신 분들이면 이 적어놓은 내용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런 마크다운 메모 노트 같은 게 뭐 기능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분 실행 같은 게 사실 메이크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것도 메이크에서 안 되는 것들이 엠베드에서 되는 것도 있고, 라우터라고 분기점 같은 게 있는데, 이 분기점 유무도 별도로 이제 앱을 이제 노드 같은 걸 이제 추가를 해야 되지만, 여기 이제 엠파렌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저 UI들이 훨씬 더, 아이콘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더 잘 들어와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약간 엠파렌에서 좀 제공해주는 인터페이스들이 훨씬 더 좀 뭐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뭐 트리거 같은 경우도 약간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부분에서, 메이크는 이제 물론 이제 시계 모양의 형태로 옮겨볼 수 있는데, 트리거 같은 경우 이제 뭐 저기 빨간색, 아니, 저 주황색으로 된 번개 모양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엠파렌과 메이크가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이제 대부분의 인터페이스나 어떤 기능에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즈 케이스 몇 가지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에까지만 해도 난 데이터 분석을 안 하는 사람인데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어가지고 그냥 좀 재밌는 것들 몇 개 가져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지금 제가 나름 내 디스코드라는 채널에 지금 뿌리고 있는 건데, 저희 오픈 웨더 맵이라고 이제 이것도 외국에서 이제 하는 API 서비스가 있는데, 이 API를 가지고 현재 날씨라든가 뭐 5일치의 미래 날씨 예보 같은 걸 가져와서 제가 매 아침마다 이제 뿌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코드에도 제가 뭐 현재 날씨 예보 이렇게 했을 때 아침 이제 7시 반에 이런 식으로, 오늘 뭐 서울은 지금 뭐 틈구름이고 뭐 기온 얼마고, 그다음에 일출과 일몰, 그다음에 오늘 이제 앞으로 3시간 간격으로 날씨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들어 본 게 있고요. 이건 이제 뉴스레터인데, 제가 사실 뉴스레터를 좀 많이 구독하다 보니까 한 열 몇 개 이상 구독하니까 사실 이걸 매번 다 읽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누가 이걸 좀 대신 좀 읽어주면 좋겠다. 근데 약간 기계적인 TTS는 좀 듣기 싫었는데, 마침 이제 오픈 AI도 이제 이런 TTS, 그러니까 좀 더 사람이 진짜 읽음직한 그런 목소리로 읽어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축을 해서 이메일이 오면은 그 이메일을 가지고 이제 내용에서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이메일도 보면은 막 이것저것 이미지도 있고 뭐 여러 속성도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필요한 뉴스레터에 해당하는 영역들만 가져다가 이제 TTS로 바꿔서 저한테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예시로 가져온 게 뭐 이런 어 이제 롱블랙에는 제가 좀 구독하고 있는데, 그 아주 뭐 전부를 가져온 게 아니라 그 메일로 오면 되게 짧은 한 1분 정도의 짧은 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짧게 요약해서 내가 오늘 어떤 뉴스레터가 왔구나라는 정도만 제가 확인하려고 이런 것도 만들었었고요. 뭐 그 외에도 아까 하나 보여드렸던 뭐 데이터 자동화 시스템도 여기 뭐 피커리라고 해서 이제 구글에서 만든 클라우드 어,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연결해서 마찬가지로 아까랑 같은 비슷한 구조예요. 데이터를 제가 가져올 수 있고, 그거를 아까처럼 비슷하게 차트를 만들거나 데이터 분석하거나 이런 구조를 동일하게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여권 사진 유효성인데, 이것도 좀 재밌는 프로젝트인데, 우리 여권 사진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 왜 귀가 꼭 나와야 되고, 뭐 머리 같은 게 이제 이마가 까져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뒤 배경도 밝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찍은 사진이 뭐 여권에 잘 적합한지를 그냥 내가 측정할 딱 봐도 알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여권을 심사한 담당자 입장에서 뭐 몇백 명, 몇천 명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 일종의 검증한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갖고 온 예시가 이런 이제 차은우 씨가 이제 올려놨던 증명사진이 있길래 이걸 가져와서, 실제로 이게 뭐 한국 정부에서 이제 설정한 여권 사진의 기준에 유효한가라고 제가 한번 AI한테 물어보니까요. 결과가 이제 보시면 여기 is valid 그 부분이 false가 나왔거든요.
결론은 이제 요 사진은 여권 사진 쓸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왜 여권 사진을 못 쓰는지를 제가 여기 처음에 프롬프팅에 뭐라 적었냐면, 이제 저희 외교부에서 정한 그 여권 사진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 규정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 규정이 맞는지 아닌지를 이제 이미지를 분석해서 알려달라고 제가 설정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하고, 여기서 사진에서 설명과 그다음에 이유도 같이 설명한 거였죠. 뭐 이게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권 사진의 유효성을 얘가 읽고 이해를 해서 답변을 줬다. 근데 이거를 제가 엠파렌으로 이제 구현을 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른 예시도 하나 가져온 게,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진도 여권 사진에 적합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니, 일단 결과는 true. 이제 이걸로 충분하다. 이미지 설명에도 이미지는 뭐 부드러운 피부색을 가진 여성으로 머리를 단정히 묶고 있고 검은 슈트를 입고 있다.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다. 뒤에 보면 배경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 배경이란 설명 부분도 아까 말 여권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조건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설명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여권 사진이 유효한지를 체크하는 기능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가 있는데, 뭐 요즘에도 응급실 되게 대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응급실 같은 이제 이런 데이터들도 한번 API를 가져와서 보니까 이걸 한번 적재를 해보자. 그래서 저도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전처리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거 CSV 또는 클라우드 또는 구글 시트 이런 데다가 적재를 해보고, 실제로 저는 이거 어떻게 쓰냐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적재를 해서 데이터를 이제 뭐 말 그대로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해서 이런 어떤 그 컨텐츠나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들도 이제 아주 수집을 저는 이제 돌리고 있으니까 제가 따로 별도로 하는 거 없이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매번 갱신되는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이런 것도 재밌게 만들어 봤어요. 저도 집에 약간 지금 이 뒷부분에 필립스 그 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영상을 제가 틀진 않을 건데 그냥 실행해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한번 보죠. 짧으니까 보죠. 나오나? 아,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뒤에가 이제 깜빡깜빡거리는 게 나오거든요. 어, 한번 볼까요? 되는지. 여기가 나오나? 약간 이제 깃허브 같은 거 아마 개발자분도 아시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코드 작업을 했어, 올렸어. 그럼 약간 뒤에 지금 좀 전에 살짝 지나갔는데 깜빡깜빡거렸거든요. 깜빡인 거.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만든 이 프로세스로 만든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요즘 뭐 이런 생성형 AI에서 이미지 또는 음성 또 보이스 이런 것도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이것도 엠파렌에서 이제 내부조 안에 백오피스로 이제 구축을 해놔가지고, 내가 여기서 뭐 어떤 설문지를 집어넣으면은, 저희가 오늘 제가 이제 요 세미나 하니까 이제 약간 그 딸기 케이크 형태로 어 엠파라는 이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케이크를 이렇게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준 게 있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저희 그 타입캐스트라고 요즘 음성 방비도 많이 있잖아요. 그 음성 방비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만나는 기쁨에 약간 이런 것도 만들어 봤는데, 소리가 날지 모르겠네요. 소리가 나나? 오늘 난파련 무료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남은 2024년도 잘 마무리하고 오늘 세미나에서 많은 것들 얻고 가세요. 소리 잘 들리죠? 네, 잘 들렸던 것 같네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도 이게 지금 제가 그 타이핑을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좀 해볼 수 있다. 예. 사실 이제 남은 거는 그거예요. 다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이제 직접 만들어서 이제 만들어 구현하는 것밖에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앞에서 조금 아쉬우니까 요거를 제가 앞에서 만드는 것들 몇 가지 좀 더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아기 이름을 분석하는 걸 하나 이제 만들어 보여드렸고, 그 외에도 또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아까 막 저기 뭐야, 외교부 지침에 따른 저기 우리 그 여권 사진 같은 거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거를 URL 같은 거, 포토 같은 걸 이제 가져와서 그래서 불러와서 데이터를 확인한 거, 이런 것도 이제 직접 구현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그 이미지 있고, 응급실도 응급실 자체도 제가 수정해서 가져오는 것들 보여드렸고, 뭐 그 외에도 제가 요거는 이제 트위터에서도 뭐 데이터 가져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보건 공단이라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막 매번 그 중대재해 사건 나는 거 있잖아요. 뭐 어디 어느 공장에서 어느 건설 현장에서 누가 추락사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올라오거든요. 저도 이거 보면서 이런 데이터들을 좀 수집해서 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잘 나온지 모르겠네. 여기 보면은 여기 있네요. 사망사고 속보 해가지고 언제 누가 이제 어느 시간에 어떻게 사망을 했다. 이렇게 좀 트위터에서 가져온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API로 쉽게 가져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려고 제가 가져온 거고요. 네, 그 외에도 아까 그 메이크랑 비교해보면서 보여드렸던 거, 이게 따릉이 정리서로 API로 호출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제 구조를 가져오는 거와, 메이크에서도 이런 식으로 뭐 구조가 있는데 똑같이 구조가 있는데, 그쵸, 메이크는 요만큼 길게 해야지 결과가 나오고,
제가 사실 이거 오해하실까 봐 이거 일부러 이렇게 길게 한 게 아니라 진짜 저도 뭐 고민을 해보다가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 뭔가 해봤을 때.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막 찾다가 어쨌든 제가 나온 결론이 만들어진 게 이거였고, 근데 같은 거를 이제 엠파를 해보니까 이걸 좀 더 간결하게 만들 수 있다. 요거를 설명드려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좀 더 제가 이제 엠파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제 이런 것들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요 부분이 일단 이 14일 동안만 아마 무료 계정일 것이고, 구글 폼으로 제가 그 권한을 드렸던 분들이 여기 지금 아마 세팅에서 보면 제 유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초대를 지금 많이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좀 접속 안 하신 분들 좀 많으시네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바로 하기느냐, 여러분들 이제 구글 폼으로 접속을 하시면은 이제 제가 또 나름대로 제가 요런,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디스코드 안에서 제출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처럼 여러분 열심히 이제 구글 폼 제출하시면 제가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이제 계속 권한을 드리고 이런 구조였고요. 그래서 좀 테스트 해보려고 또 이렇게 뉴스레터 TTS도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롱블랙에서 오늘 아침에 하시고 온 건데 제가 이제 테스트 해본다고 지금 가져와 봤고, 그래서 눌러보면 이제 이런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책 불안 세대는 사회심리학 분야의 대가인 조너선 하이트가 썼습니다. 그는 우리가 매일 쓰는 SNS의 일종의 선전포고를 하고 있어요. 특히 SNS에 노출된 아이들이 병들고 있다며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좀 뉴스레터 가져오는 것도 있고, 그 외에도 다른 것들 보여드리면 구글 뉴스 같은 것도 가져오는 어떤 시스템과 아까 분석 같은 거 제가 분석 일부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만들어주거나, 뭐 지도 같은 것도 제가 좀 가져온 것도 해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계속 또 올려주시는 그래서 올려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딱 제가 기본적으로 준비했던 모든 세미나 엠파렌에 대한 부분에 설명을 좀 준비해봤고요. 다시 좀 장표로 돌아볼게요. 네, 이제 장표로 돌아와서 자주 묻는 질문들도 좀 제가 정리해 봤는데, 요거는 일단 제가 노션을 띄워서 좀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그동안 아까처럼 뭐 300개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럼 지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 공식적으로 지원이 되는 앱이 아니더라도 API가 제공을 하면 사실 많은 앱들 연결하고 좀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좀 알면 되게 좋긴 한데, 뭐 요즘에 이제 프로그래밍은 잘 몰라도 챗GPT나 이런 걸 다 통해서 쉽게 좀 구축을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이 타입캐스트를 사용 방법을 잘 몰랐는데 뭐 GPT한테 물어보고 하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API를 잘 쓰고 가져오는 구조를 제가 좀 보여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마 많은 또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이거 얼마나 좀 걸릴까 배우는데, 사실 이렇게 좋은 툴이어도 배우는 좀 오래 걸리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좀 모든 배움이 사실 뭐 시간이 걸리는 거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지금 많이 써보면서 느낀 거는, 기존에 아마 자동화 툴을 써보신 분들이면 1에서 2주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전혀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뭐 매일같이 쓴다는 뭐 가정보다는 그래도 주에 못해도 뭐 2, 3회 이상 쓴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한 달은 진짜 좀 필요하실 것 같긴 해요. 최소 한 달이라는 거는 이제 2달, 3달 일단 잡고를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매 계속 제가 지금 배워야 되는 말씀드리고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우리가 아까처럼 이 자동화 했을 때 대부분의 큰 변화가 많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5분, 뭐 1분, 1분도 줄여주는 건데 뭐 그 작게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엔 0.1%들이 모여가지고 저는 이제 1%의 변화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아마 큰 변화를 뭔가 배워가지고 내가 빨리 써야지라고 하지만, 이제 실제로 막 이 자동화가 좀 쌓고 여러분들의 그 자산이 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공부하면서 미리미리 좀 이제 해두지 않으면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이런 시간의 이제 복리라고 하죠. 이제 지금은 우리가 뭐 겨우 이제 5분 내가 더 하고 마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한 달이 되고 또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면은 그 5분이라는 시간을 매일같이 5분이 1년이 모여지면 꽤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절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동화가 점점 많이 쌓일수록 저희한테 있어서는 그 업무 효율화가 더 늘어난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좀 체험해봤으면 좋겠다. 요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결국 정리해서, 물론 여러분들 요 내용들이 대부분 다 오픈되어 있고 저도 이제 제가 독학을 해서 공부한 것처럼 여러분도 직접 공부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공부를 해보면서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겪으면서 여러분도 같이 한번 저랑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짧고 굵게 3주 만에 이걸 한번 끝내보자 라고 해서 뭐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엠파렌 기초와 워크플로우와 이제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여러분 만드는 이런 구조를 좀 같이 한번 제가 챌린지를 구현해봤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 저희 같이 좀 준비하고 계신 병희 매니저님도 계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같이 준비를 해봤고요. 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인파레는 그냥 단순히 이제 열어두고 한 게 아니라 같이 한번 저도 같이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1대1 피드백 드리고 또 제가 만든 거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들 전부 다 좀 제공해드리면서 같이 좀 공부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세미나 제가 그 신청하기 전에 들으시는 분 대상으로 아마 제가 구축한 엠파레는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계정을 생성을 도와드렸는데 이 폼마저 작성해 주시면 제가 세미나 종료 후에도 계정 생성을 좀 도와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게 현재는 제가 아무래도 그 사용이 얼마큼 많을지가 좀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도 웬만하면 이제 신청해 주시는 분들 대상으로 일단 최대한 제가 좀 계정을 만들어 드리고 사용을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독려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것도 좀 먼저 제안을 좀 말씀드리면 아마 사용성이 떨어지거나 아마 가입하시고 아마 쓰다가 어떤 분들은 아마 안 쓰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뭐 몇 달 정도 뒤에 좀 확인해보고 사용량이 떨어지면 아마 다시 디액티브를 하거나 좀 삭제를 하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제가 일단 당장은 열려 있고 당장은 지금 막 쓰셔도 충분히 제가 그걸 다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도 사실 이제 이렇게 커뮤니티 같은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미약하긴 한데 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고요. 데이터 팝콘이라는 유튜브 채널과 디스코드도 이제 이런 이제 데이터 팝 아까 좀 보여드렸던 실습할 수 있는 상세한 질문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그 러닝 스푼드 이런 걸 통해서 들어왔던 오픈 채팅방 이런 거는 지금 이제 모인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세미나 이후에는 이걸 이제 자동화 커뮤니티 톡방으로 좀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랑 이제 제가 했던 제품들 내용들 좀 확인하고 팔로우 하고 싶으시면 유튜브 이런 디스코드에서 저랑 같이 좀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제 엠파라의 이제 가이드 노션 링크를 좀 준비해 왔어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한글화된 문서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여기 공식적으로 이 엠파렌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가이드를 기반으로 제가 좀 편집하고 직접 만들면서 좀 이제 가공을 해봤고, 그래서 이 링크도 제가 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질문들이 이제 좀 이제 올라올 것 같은데. 이제 여기까지가 아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 다 끝이고 한번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화면을 좀 중지해 보도록 할게요. 링크를 제가 좀 올려볼게요. 그리고 저 노션 링크도. 네. 아주 빠르게 좀 뭔가 습석 네. 시간이 네, 여러분 벌써 어쨌든 저도 사실 인형님한테 한 달 전에 엠파렌을 이제 사실 프리세션 약간 과외를 받고 나서 저도 이제 뚝딱뚝딱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사실 내가 어떤 자동으로 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저는 사실 이제 기획자라서 뭔가 시장 조사를 하거나 뭐 광고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제가 약간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옮기고 수집하고 분석하는 게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요즘 좀 자동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초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됐고 뭐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좀 수익화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어요. 네,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